저는 영문과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영어 성적이 떨어져 걱정이에요. 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지만 시험이 쉬웠는데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상대적으로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영문과 지원이 어려워진 걸까요? 네, 지금 학생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영문학과라는 목표가 뚜렷한 학생입니다. 역시나 본인의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소신이 뚜렷한 학생의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어 성적의 하락이죠. 영어 성적,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3학년이 되는 2학년 학생들은 기말고사까지 마무리되면서 1, 2학년 때 나의 학생부 또는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지금까지 봤었던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내가 어디에 지원할 수 있을지, 내가 미리 이제 3학년 지원자라고 가정하고 내가 수시와 정시에서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또는 남은 학기 동안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나 학과에 합격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내신 성적이 흡족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해 이제 그 학생들 중에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사례일 텐데,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중간고사 때 어려웠던 시험이 갑자기 기말고사 때 확 쉬워지면서 아이들의 평균선이 오르고, 그래서 정말 하나 실수를 해도 2등급, 3등급으로 뚝 내려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선생님 저희는 1등급이 없어요. 막 이런 상황들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 틀렸는데도 3등급이에요. 막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학생부에 기록된 그런 정량적인 등급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하락했고 내신 성적 준비를, 이제 내신 준비,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이제 한두 개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또 시험을 워낙 잘 봐서 평균이 90 몇 점이에요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저희 이번 시험 평균이 91점이에요.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영문과를 지원하는데 영어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영문과 지원이 어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학생의 학생부를 분석해 볼 텐데요. 국어, 영어, 사회를 하면 1.72, 수학까지 넣으면 1.78, 또 전체 전교과로 하면 2.16,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인문계 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수, 영사, 주요 교과가 1.78에 비교적 우수한 내신 성적, 또 평균 교과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년별 교과 성취도를 분석을 해보면 국어와 수학 교과가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와 사회는 2학년 때까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1.5등급에서 1.3등급, 1.6에서 1.5로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 3학년 1학기 되면서 이제 2등급으로 지금 훅 떨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이제 고민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의 비교과 활동의 대부분은 논술하고 영어 관련 동아리였는데요. 영어 교과 성적의 하락이 영문과를 지원할 때는 어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공부 안 했나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적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대학의 입시 설명회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년별 성취가 꾸준히 향상되는 학생이 같은 등급 학생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발전 가능성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영문과 지원한다면서 영어 교과 성적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 사실은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같은 동점대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학종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상황적인 요소들을 좀 우회적으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3학년 1학기 때부터 내용을 고민해서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적절히, 즉 표면적인 등급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어 학업 성취의 우수성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학년별 가중치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동일 비율보다 2, 3학년 때의 반영 비율이 높을 때 주요 교과 성적이 좀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교과 하나는 3학년 때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꾸준히 올라갔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 비중이 높은 조합보다는 2, 3학년 때 비중이 높은 조합이 더 우수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할 때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정성평가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학교마다 학년별 반영 비중을 정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에서는 1학년이 20, 2학년 40, 3학년 1학기 40 이런 비율로 반영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가정하면 학년별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 학교가 나에게 유리한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모의 수능을 보면은 이 학생은 이제 문과 학생이었어요. 문과 학생이었는데 국어와 탐구에 비해서 모의고사 자체는 수학과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영어와 탐구의 편차는 사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에 따라서 이 등락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편차가 적게는 1.5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잘 봤어 라고 했을 때랑 나 이번 모의고사 망쳤어 막 이렇게 했을 때랑 이 점수 편차가 국어와 탐구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5등급으로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의 성적 누적치로 봤을 때 이 학생은 수학과 영어에서는 안정적이었지만 국어와 탐구, 사탐에서는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영역별 동점자 차이를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선보다 1.3점조가 다운이 되는 학생의 점수가 그런 상황이었고 탐구 영역이 마이너스 1.9 정도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시에서 일반 전형, 수능 100% 전형을 고려할 때 이 학생이 이런 나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잘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때도 이런 조합을 잘 생각해서 내가 국수 영탐 중에 어떻게 몇 개 영역 선택을 어떻게 해서 그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를 좀 미리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모의고 수능 성적을 쭉 보면 이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은 국수영사로 들어가면 1.78, 그리고 국어 2등급, 수학 나형 2등급,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사탐에서도 거의 뭐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1등급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사도 2등급, 그런데 이제 윤리와 사상 이런 쪽이 4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탐 같은 경우도 한 개 과목 정시로 간다라고 하면 한 개 과목을 반영하거나 상위 성적 하나를 반영하는 그런 조합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비교과 학생부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학생이 교내상으로는 논술경시대회나 성적 우수, 사회교과에서 학업 성적 우수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논술대회에서도 꾸준히 상을 탔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활동을 보면은 이 학생이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대학에서 주관하는 고교생 대상으로 한 캠프에 꾸준히 많이 참여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리더십 캠프라든지 이화여대에서 하는 뭐 영어 이대 사범 계열에서 주최하는 그런 캠프라든지 또 한국외대에서 주최하는 뭐 글로벌 관련
강좌 캠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학 때마다 대학에서 주간 주최하는 그런 캠프에 꾸준하게 참여했었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은 못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교과의 수행 탐구 과제 활동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본인의 우수성을 어필했었던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리더십 활동에서는 이제 동아리 부장을 했었는데요. 이 학생이 영자 신문반 동아리하고 그 다음에 영화 감상반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반에 이제 부장 역할을 했었던 리더십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봉사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70시간 이상 채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봉사는 장애인 복지관 생활보조라든지 지역 아동센터의 놀이보조 등등을 꾸준하게 이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교과 성적이나 이런 교내의 다양한 학생의 활동 역량을 연결시켜서 우선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다라고 보였습니다. 물론 6개 모두를 학종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이 중에서 이 학생이 논술에서도 논술대회에서 계속 우승한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조금 소신상향하는 선에서는 학종하고 논술 전형을 섞어서 뭐 같은 학교의 중복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해 보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영어 영문학과로 학생이 이제 목표를 잡고 있었지만 뭐 영어 영문학과 외에 논술 전형은 다른 학과로도 사실은 학생부 종합은 영어 영문 쪽에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비슷한 학과 단위로 조금 이게 넓혀서 본다면 학생이 봉사해서 지역 아동에 대한 그런 센터 활동들을 꾸준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아동 관련 학과 쪽으로도 좀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선 이상의 대학에서 수시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었고요. 이 학생의 지원은 건국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조합으로 사실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유아교육과에 최종 합격을 했고요. 또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영어영문과에 최종 합격을 했고 고려대 영어영문과에는 학종 지원해서 불합격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신했었던 영어영문과가 이제 건국대에 있었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가 있었는데요. 두 학과 모두 학생이 지원할 때 본인의 학생부 활동에서의 가능성 또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필해서 지원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개 합격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